이 피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라 짜잔 그냥 작정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여드름 수분은 기본이다. 연고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저는 이거예요. 한 달만 따라 해보세요.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 제가 여드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6, 7년 전만 해도 지금의 피부 컨디션과 완전 정반대였어요. 근데 가끔씩 댓글로 언니 피부 진짜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다. 그동안의 노하우 있으면 좀 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는 댓글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달렸어요. 아예 그냥 총정리편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피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라 시술, 미용 피부과부터 대학병원,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들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하나씩 타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모두 다 모아서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그냥 꿀템들을 싹 다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 처방인데요. 여러분, 정말 트러블이 심각할 때 있죠. 약 처방 받아야 돼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풀어 있거나 이럴 때에는 항생제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생제 중에는 독시사이클린 그리고 미노신 라인을 먹었는데, 근데 저는 독시사이클린이 훨씬 잘 맞는 체질이었고, 이렇게 항생제를 섭취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거 공복 피해야 되고 금주해야 됩니다. 대신 여기서 무조건 지켜야 할 것,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돼. 먹다 안 먹다 하면은 항생제여가지고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단기간의 항생제 효과로 이 전체적인 염증을 싹 가라앉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피지 조절제. 사실 이 트러블이 올라오는 건 피지가 과잉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피지 조절제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항생제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고 정말 피지의 양을 근본적으로 좀 조절해줄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같은 처방의 약이 이소티논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생제를 먹는 경우에는 같이 복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2주에서 3주 정도는 워싱 기간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했을 때는 한 달에 1일에 1알씩 먹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격일로 먹고, 그리고 3일에 한 알씩,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알씩 서서히 끊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소티논을 먹다 보니까 온몸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아토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조금씩 줄여가면서 저에게 맞는 저용량을 좀 찾아가지고 섭취를 했었고, 피부과 전문의랑 충분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 체질에 맞게 용량을 맞춰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연고 갈게요. 연고도 많은 거 사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약 처방 없이 정말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는 연고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저는 이거예요. 정말 의외의 연고거든요, 여러분. 바로 후시딘이 요긴하게 쓰이기가 좋아요. 물론 뭐 피지를 케어하고 조절하고 이런 종류의 약은 아니지만, 딱딱하고 깊이 있는 화농성 여드름이 날랑말랑할 때 이제 살짝 누르면 여기 위에가 피부 표면이 빨개지면서 아프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드름이 터졌거나 짰을 때 있죠. 그럴 때 2차 감염을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연고예요. 후시딘 하나쯤은 예비약으로 구비해 놓으시는 거 추천. 자, 그리고 다음은 클렌징 갑니다. 요즘 잘 쓰는 제품들은 이렇게 세 가지. 오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리얼의 클렌징 애플사이다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오일이 좋은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피지랑 각질 자체를 녹여주는 힘이 좋고, 지금 거의 다 썼지만 보시면 굉장히 물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이 오일은 3년 넘게 쓰면서 정말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블랙헤드 피지 각질을 사르르 벗겨지고 녹여내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원래는 클렌징 폼도 이 같은 라인으로 썼었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은 한율의 어린 쑥 클렌징 흡착팩 폼입니다. 쑥시카 제품이어가지고 되게 쫀득쫀득하게 피지를 좀 쫙 흡착해주는 느낌이고,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정말 쑥떡을 그대로 클렌징 팩폼을 만든 느낌이어가지고 거품도 오밀조밀 잘 올라옵니다. 올리브영 막 뒤져서 써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폼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클렌징을 할 때 각질과 피지 그 자체를 좀 케어해주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저는 이거 써요. 요거는 아리얼 애플사이다 율무효소 스크럽 파우더 클렌저예요.
일단 가루 알갱이 자체가 너무 부스러져서 이렇게 날리는 그런 제형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딱 중간 제형이어가지고 누구나 쓰기 좋고 예민한 피부도 사용하기 좋으면서 거품기를 이용하면 정말 확실하게 거품이 퐁실퐁실하게 올라오거든요. 특히 선크림만 바른 날에도 2차 세안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선크림 세정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요거 하나로만 끝내도 돼요. 그리고 다음은 무조건 루틴입니다. 이것만큼은 무조건 지킨다. 첫 번째는 아침 세안 저는 무조건 해요. 아침 세안, 물 세안? 노노노노. 특히 집에서 쉬는 날 약간 귀찮아가지고 일어난 지 한참 됐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경험 다들 한두 번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어나자마자 묵은 피지 무조건 싹 지워줘야 돼요. 이 겉에 올라와 있는 피지를 한번 걷어내주냐 안 내주냐에 따라서도 이 트러블의 유무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일단 체질 자체가 술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일단 얼굴부터 목까지 그냥 싹 빨개지거든요. 빨개지면서부터 열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피부가 깨끗한 상태였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트러블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금주를 해서 이 깨끗한 생활 바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피 관리. 이것도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자놀이나 헤어라인, 이마에 뭔가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무조건 두피 관리 하라는 신호다. 평소에 조금 두피 관리하게 시원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샴푸를 좀 하나 추천드려보자면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닥터포 헤어 제품인데요. 두피에 열을 뺏어주기 때문에 두피에 이 피지가 좀 활발하지 않게 좀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아예 그 거품을 쫙 내주고 그 상태로 방치를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를 같이 해줘요. 두피 약하다, 두피에 트러블 잘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닥터포 헤어 이 제품 꼭 써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스킨케어 추천 갑니다. 그냥 여러분 짜잔, 그냥 작정했습니다.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패드류부터 갈게요. 패드 첫 번째는 요거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입니다. 홍조나 트러블로 열감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셀퓨전시 요거 쿨링 패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센스도 정말 충분하게 묻혀져 있는 그런 패드예요. 요렇게 진짜 쌈무처럼 얇거든요. 얼굴에 열을 그냥 싹 케어해주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열감 많은 트러블 피부들은 이거 그냥 탁탁 붙여놓기가 정말 편합니다. 이 패드랑 같이 추천하고 싶은 게 요거 더마펌. 이 제품은 더마펌 수딩 리페어 토닝 패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절여져 있는 패드를 여러분 좋아하거든요. 이 패드 자체가 에센스가 머금는 힘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 제품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붙였다가 떼기만 하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수분감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 패드는 2개 정도 겹쳐서 한번 싹 쓸어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패드는 이렇게 2가지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첫 단계 제품 갑니다. 정말 많이 쓰는 거 이렇게 2가지. 이거 예전에도 보라돌이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서 좀 지겨울 수 있는데요. 몇 통을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일단은 라네즈 크림스킨, 젤 크림스킨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을 많이 썼었어요. 여름에는 좀 스킨케어 다이어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썼는데 이게 나오고부터는 여름에는 확실히 젤 크림 스킨을 쓰게 되더라고요. 세안하고 나오자마자 일단은 무조건 뿌려줘요. 그냥 그 잠깐의 수분감이 부족한 것도 참을 수 없어. 근데 수분 메마르면 문제가 뭐다? 유분을 미치게 생성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미스트 펌프 껴서 냅다 뿌려주기. 이건 트러블 케어의 기본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럼이나 뭐 크림에 그런 시너지를 확실히 좀 당겨주고 싶다 할 때는 요거 코스알엑스 더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이 토너는 세안하고 물기를 닦는 느낌의 그런 기본적으로 한번 해줬다 한다면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스킨케어 시작할 때 그럴 때 가야 돼요. 정말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라 바르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다음 스킨케어를 받쳐줄 때 이만한 게 없다. 패드를 쓸 때는 패드만, 스킨과 부스터 세럼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써요. 그 다음에 여드름에 정말 중요한 게 수분 관리예요. 이렇게 2가지를 많이 써요. 토리든의 다이브인 저분자 히아루론산 세럼이고요. 일단 이 토리든 수분 세럼은 그냥 수분 그 자체예요. 전체적으로 좀 각질이 잘 일어나는 그런 타이밍이다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절여줘야 되거든요. 너무 각질을 탈락시키려고 하면 더 예민해져요. 그냥 싹 다 깔아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토리든 세럼 자체가
이게 좀 콧물 제형이에요.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주는 그런 수분 제형이라서 가볍게 한 겹 눌러주는 용으로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세럼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드름 케어할 때 또 세럼을 찾으시는 분들, 저는 요거 브링그린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입니다. 얘는 아까 수분 세럼과는 또 조금 달라요. 쫀득하게 이렇게 쫀득하게 올라오는 그런 제형이에요. 여드름템으로 바르기가 어려운 게 되게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무거운 게 전혀 없고 롤링하면 이렇게 징크테카가 요 하얀 게 없어질 때까지 밀착을 그냥 시켜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돌토돌하고 오늘 피부 컨디션 왜 이러지? 이러다가 하루 이틀 나면은 아주 그냥 싹 다 올라오겠는데 싶을 때는 이걸로 싹 절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순한 미백 라인 하나 갈게요. 정말 유레카를 외칩니다.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미백 헤어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구달의 청귤 세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비타민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정말 가볍게 사계절 내내 쓰기가 좋아요. 이걸 너무 몇 년째 사용하다 보니까 구달에서 이번에 리뉴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리 리뉴얼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서 써봤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훨씬 묽고 산뜻해졌는데 건조해지지가 않아서 여드름 색소 침착이 데일리 케어용으로 쓸 때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이 쫀득쫀득한 마무리감을 좀 안 좋아하셨던 분들 있다면 그냥 쌍수 들고 환영하시면 됩니다. 끈적거리는 마무리감이 아니어서 트러블 심할 때 바르기 부담스럽지 않고요. 바르자마자 색소 침착 없어진다? 이건 절대 아닌데 매일 바르면 칙칙한 부분들이 묘하게 맑아져요. 한마디로 색소 침착 평소에 자극 없이 관리하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자극 없는 제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인데요. 그냥 여러분 한마디로 레티놀의 자극적임은 하나도 없는데 이 피부결을 되게 고르게 감싸준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형도 되게 묽게 올라오는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울퉁불퉁한 피부결을 싹 메워주면서 잡기가 좋아요.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 그런지 딱 발랐을 때 피부가 약간 망가져 있는 거를 소생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림도 추천할게요. 크림은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3가지.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그냥 여러분 여드름, 수분은 기본이다. 이코르 같다. 그래서 수분의 정석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게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입니다. 저는 이 에스네이처 수분크림을 정말 몇 통 쓰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을 수분감을 꽉 채워주게끔 기름칠해주는 역할을 잘해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제형이 조금 크리미해 보여요. 근데 크리미한 사용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수분감을 꽉 부여잡고 있고 적절히 이 유분이 싹 감싸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뭐랄까 수분이 금방 날아가는 걸 지켜주기 위한 그런 유분감? 안 쓰면 이상하게 생각나는 그런 수분크림이라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서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이거 같이 추천하고요. 트러블로 정말 뭘 바르기도 너무 어려운 상태다 하신다면 이거 가셔야 돼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크림 플러스. 요거는 언제 좋냐면 진짜 자극도 맥스일 때 재생과 보습을 줄 수 있는 크림 중에 1등이라고 봅니다. 제형 보시면 이거 좀 꾸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흰색빛이 띄는 크림이잖아요. 엄청 가볍게 워터리하게 그냥 싹 바뀌어요. 이 흰색 크림이 투명해지게 딱 피부에 올려놓고 그냥 푹 자잖아요. 다음날 되면 예민도가 갑자기 맥스 100에서 진짜 한 50으로 절반이 뚝 내려가요. 유일한 저의 피부염 단짝템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열감이 너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빌리프 아쿠아밤 프로즌 크림. 딱 발랐을 때 스르르 은은하게 딱 밀착되는 그런 쿨링감이 있거든요. 젤 제형이라 완전 지성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쓰기가 좋고요. 이게 카메라에선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에 쿨링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알갱이가 되게 사르르 녹으면서 딱 스미는 듯한 그런 제형감이고, 근데 딱 한 가지, 이게 레몬 향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레몬 싫어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림. 그래서 열감이 너무 많고 뭘 발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부어있다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이거 빌리프 프로즌 크림 한번 발라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고기능성 갑니다. 고기능성으로 저는 이렇게 2가지
추천드릴 거예요. 퍼셀의 픽셀 바이옴 20억 유산균 원액입니다. 퍼셀은 이게 유산균 원액 자체거든요. 염증, 속 상처 나면서 각질 올라오고 재생되는 동안 너무 여기 피부에 스트레스나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이게 진짜 무한 반복이어가지고 그럴 때는 아예 장벽 자체를 조금 튼튼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피부 장벽 너무 확 약해졌는데 싶을 때 사용하기 좋아요. 얘는 발랐을 때 자극도 0.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물 타입이에요. 얼굴 샤워시킨다는 느낌으로 써주세요. 그냥 듬뿍듬뿍 써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신기하게 요철 케어까지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이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서 이거 가지고 왔고, 스킨 스티컬즈 C 페룰릭 강력 항산화 앰플이고요. 이거는 가격대가 되게 비싸요. 가지고 올까 말까 했는데 왜냐, 제가 처음에 이게 저한테는 첫인상이 호가 아니었어요. 좋게 말하면 참기름 냄새지만 안 좋게 말하면 쇠 냄새가 강하다? 그리고 단독으로 썼을 때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제형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바르기에는 너무 무겁고 이렇게 크림에 좀 섞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시면 그 다음날 딱 자고 일어나서는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하게 빛나져요. 자, 그리고 다음은 마스크팩 갑니다. 짠! 요렇게 시트지 팩 한두 개로 뽕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트지 팩에 잘 어울리는 두 가지. 요거는 할인하면 여러분 한 장당 1,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가성비 좋은데 효과를 뽕 뽑는다. 요거는 아크네스 퍼펙트 솔루션 수딩 마스크고요. 수딩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좀 여드름이 잘 올라올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 그냥 아예 절여주기가 좋아요. 두 번째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리페어 팩입니다. 이 마데카소사이드 순도가 정말 90% 이상 꽉 채워진 게 에센스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지? 메디힐이라서 가능한가? 싶었던 제품이라 완전 쟁여놓고 트러블 좀 올라온다 싶을 때는 하루는 마데카소를 붙이고 하루는 아크네스를 붙이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콜라겐 팩 하나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마스크팩의 시너지 효과 그냥 수직 상승. 메디앤서 카밍 콜라겐 나노샷 요거 마스크팩이고, 그리고 메디앤서 포화 콜라겐 나노샷 마스크팩입니다. 이번 주는 진정 루틴이야. 씹을 때 카밍으로 아예 올려주면 이 제품은 붉은기와 진정 수분 관리를 같이 이불 덮어주는 느낌? 진정 이불을 덮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열감이 너무 많을 때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열감을 빼줄 수 있는 열케어 제품들 많이 소개했잖아요. 그럴 때 마무리감으로 여름에 특히 사용하기 좋은 포어. 솔직히 메디앤서의 이 포어 마스크팩을 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무리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딱 붙여주고 마무리 이불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선크림 죽어도 바르기. 선크림 안 바르고 홈케어하고 뭐 기기 레이저 받으러 간다?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일단 안 타게끔 광노화를 신경 써주고 자외선 신경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무조건 잘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뷰티 디바이스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 보통 여드름 피부들은 뷰티 디바이스 쓰는 게 맞나 싶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메디큐브 제품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해요. 사용할 때는 부스터 모드로 피부가 찹찹 먹어 들어가는 거를 신경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스킨케어의 양을 충분히 머금게 해주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극도가 없어요. 강도를 좀 조절해주면서 약한 강도로 부스터 기능을 꼭 써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생활 습관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손을 꼭 꼼꼼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틈틈이 손을 좀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아이패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소독 티슈로 좀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이불 침구 꼼꼼하게 관리하기.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는 침구를 계속 세척해주고 갈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불 커버를 수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냥 수건을 깔아서 매일매일 갈아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 규칙적인 수면 습관 잡기. 최대 7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잠을 자줘야 되고, 이게 11시 전에 자자 했는데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조건 자려고 하고 아침 8시 반에서 9시에는 무조건 일어나려고 해요. 잠이 모약이에요. 잠을 못 자면 오늘 지금 다 알려드렸던 거
정말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30분이라도 하기. 유산소든 뭐든 운동을 꾸준히 할 때와 안 할 때의 이 피부 상태가 다르고 확실히 물 섭취하는 그 양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도 유산소든 어떤 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 누구보다 그 트러블 났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조금 나눠서 알려드렸던 이런 여드름 케어 방법들을 오늘 그냥 한 영상에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라돌이들 이대로만 그대로 한 달만 따라 해보세요.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해주시고 그럼 며칠 뒤에 만나요. 안녕.